자, 이렇게 보시면 언뜻 안 올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저는 은행 쪽 또는 은행 지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전략 업무도 많이 하고 M&A 업무도 많이 하면서 이걸 또 직접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하고 차이가 큰데, 이 업무를 처음에 이제 제가 발을 들여놓고 나면서부터 처음 한 게 뭐냐면 항상 법을 찾는 거예요.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고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고 감독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만이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 업무가 상당히 단순하게 돼 있죠. 여기서 은행법이 이제 제일 오래되면서도 전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예금하고 대출 업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 범위에는 거기에 또 뭐 구체적으로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음 할인, 내국환, 외국환 이런 등등이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부수 업무, 그다음에 겸용 업무야. 자, 기본 본질 업무가 있고 부수 업무나 경영 업무, 특히 겸용 업무 쪽을 보시면 매매 중개, 인수 매출, 여기 증권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은행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씩 허용하면서 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 국공채 인수 매출을 증권사가 원래 하는 건데 은행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국공채에 한정했다는 게 포인트죠. 회사채는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본에다가 겸용 업무가 하나씩 들어오고 부수 업무가 들어오고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 펀드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투자중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보험, 방카슈랑스 할 수 있으니까 보험 대리점 업무 들어와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예대 업무인데 거기다가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규제체계, 전업주의를 틀을 지키면서 상호 진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은행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마이데이터 해서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도 저기 추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문업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요것만 이름이 뭐 돼 있어요. 자, ISA를 허용하면서 ISA에 자문업만 하면 은행이 불리하다. ISA에 한해서는 은행도 이름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카슈랑스는 요 딱 한 줄, 보험 대리점 업무로 들어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 가장 타이트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자, 특히 주주 구성이 적합할 것 여러 가지가 있고, 주식 보유 한두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금융 주력자 주식 보유 제한, 원천적으로 4%밖에 갖지 못하고 4% 초과 승인으로 갈 수 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항상 또 예외가 존재하고, 예외는 정부, 예보, 그 다음에 외국은행 이런 데도 예외고, 여기 보시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저기 오타가 있죠. 그리고 10%까지는 그냥 소유할 수 있는데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보유라고 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금융 주력자로서 한도를 초과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성 검사에서 받아야 되고, 대주주에 대해서 신용 경영도 제한되고 주식 보유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의 경우 예외지만 은행법만 보면 야, 굳이 은행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이 소유 규제가 탄탄하게 아주 촘촘하고도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우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게 이제 국제적으로 BIS 규제라고 하는 거. 거기서 BIS 규제 요구하는 것이 자본의 충분성, 자산의 건전성, 그다음에 유동성. 특히 유동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상당히 강화됐죠. 자, 이런 부분이 법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규정으로 해서 상당 부분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업행위라든지 금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이트한 편은 아닌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강화시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포인트, 금산분리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 주식의 얼마? 15%를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자, 이거를 또 오버라이드하는 게 뭐예요? 금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금산 분리를 적용하는 거는 5%를 넘어서
갖지 못합니다. 5%를 넘어서 가지면서 지배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고 20% 넘어서는 아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5%에서 걸리고 15%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달리 허용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M&A 회사를 특히 금융 관련이 아닌 허용된 업종이 아닌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 초과 가능한 건 대부분 다 허용된,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나 또는 자은행과의 거래 관계가 상당히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 원천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가 됐지만 밑에 보시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아예 소유할 수가 없고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제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쪽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금융규제체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은행은 소유 쪽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케이스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용카드가 가장 규제가 느슨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 보시면 자, 신용카드는 여신 전문 금융업이라는 이름 아래 있고 여신 전문 금융업 아래 참 재밌죠. 신용카드 시설되어 할부금융 또는 한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술 사업 금융업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술 사업, 신기사 아시겠지만 VC 사실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자유롭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VC 방식으로 하시다가 또 신기사를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질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규제책이 아예. 어쨌든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자, 신용카드업은 뭐냐?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을 모집 관리한다. 신용카드에서 대출도 해주는데 밑에 보면 부대 업무에 회원에 대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용카드 얘기인데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여전 업무 안에 신용카드는 어떻게 돼요? 허가제예요. 그리고 할부, 리스 이런 것들은 신기사는 등록이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그 신용카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가 돼 있는데 자, 집합투자업부터 자문업, 신탁업 쭈쭈쭈 해가지고 다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전업주의 하에서 체계하에 있는 모든 특히 자본시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무들 특히 투자 관련 그리고 증권사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대출 중개도 들어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신용카드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업무, 은행 업무 빼놓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부수 업무 쪽으로 가면 여기 보세요. 자, 여행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죠. 카드사 다 하는 거 실제 써보시면 아시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카드 발급 대행, 그리고 광고 대행 거의 모든 업무를 또 하도록 해놨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신용카드는 이렇게 거의 모든 업무를 하도록 해놨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신용카드 규제는 왜 저렇게 전업주의 하에서 집합투자업까지 허용할 정도로 돼 있느냐. 자, 그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에 신용카드 부수 업무의 네거티브 전환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금융산업에 종사하면서 네거티브를 어디에 적용하겠다라고 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자,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5년 5월에. 그리고 밑에 저 아래 보시면 자, 현행 이게 당국 자료입니다. 현행은 열거주의로 해서 다 이렇게 할 수도 해놨다. 근데 개정 방향은 뭐예요? 포괄주의. 포괄주의는 뭐예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거 말고는 다 하도록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자, 신용카드의 경영 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들어간 게 유의할 대목이죠. 카드사가 다 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 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이제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열거주의가 싹 사라지고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가졌던 거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열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법에는 근거가 있어요. 자, 기존의 인력이나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고도 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해서 감독 규정에 별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나열된 것들이 다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된 건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일일이 다 열거하는 식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규제 체계 하에서 보면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럼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렇게 무한정 허용된 부수 업무나 경영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용만 해주고 허용만 받았을 뿐,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이런 업무를 관련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거나 등록하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나 한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지? 약간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죠. 자,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런 네거티브 규제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무가 허용되었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유일하게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 법에 근거해서 정부로부터 뭘 받아요? 가격 규제를 받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자기가 못 정하죠. 못 정합니다. 특히 소형 가맹점도 그렇고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신용카드 쪽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자 관점에서는 반대급부를 준 거죠. 야, 가격 규제라는 이상한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업무상에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종의 바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구조로 신용카드 쪽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후로도 가격 규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신용카드 쪽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 완화가 업무 영역의 확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 규제가 운영되는 것이 맞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신용카드 쪽에 직접 종사한 적은 없지만 M&A를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